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목은 올해는 모든 것이 하락, 경고, 불패, 강남마저 직격탄을 맞았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미국 월스트리트의 화두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오른다 였답니다. 에브리싱 랠리였다고 하네요. 주가도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심지어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랐다고 합니다. 주식에서는 그 기술주, 금융주, 에너지주 가릴 것 없이 모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S&P 500 지수는 작년에만 최고치를 70번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3, 4일에 한 번씩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정반대라고 합니다. Everything Decline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내린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양상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주가는 물론 채권값, 원화값, 비트코인 가격이 줄줄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부동산 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폭을 얘기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2020년 3, 4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의 지수가 어떠냐라고 따져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주가가 2000 초반이던 게 1400까지 내려갔죠. 근데 지금은 뭐 주식이 되게 위험하다,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2700 초반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거죠. 부동산은 더 심합니다. 부동산은 2018년, 19년쯤에 부동산이 하락할 것 같고 뭐 원리금 상한이나 각종 금융 체제나 이런 것들이 좀 관여를 해서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화될 것처럼 보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대거 돈을 풀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게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어, 문재인 정부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가격이 한 2배, 3배, 심한 경우에는 4배 이상 올랐죠. 저기 동두천 이런 데 아파트가 7억, 8억, 9억을 얘기하고 강원도의 저 강릉 이런 쪽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뭐 7억입니다, 9억입니다 얘기하고 강원도 원주 4억, 5억, 6억, 7억 세종시 30평대 아파트가 뭐 12억입니다, 14억입니다 얘기하고 저기 뭐 경기도 고덕 쪽에 동탄, 뭐 부산, 대전, 대구 뭐 전 지역이 대한민국 전국이 그당 부동산 투기판이 돼 버렸죠. 아무리 유동성 문제다 아니면 뭐 저금리 때문이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상 지금 정부가 각종 자산 시장을 거품바닥으로 만들어 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어 거래 등재하는 뭐죠? 그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불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거래했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취소하고 자정 거래하고 별의별 짓이 다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긴 하지만 한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내버려 둔 거죠. 사실상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게 사기꾼과 협작꾼들이 와서 활개치게 묵인해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근데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정상화의 과정을 이제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스스로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라고 해서 미국이 아닌 나머지 나라에 뿌려져 있는 달러를 다 흡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이제 앞으로 펼칠 거죠. 그 때문에 한국은 대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채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 악재만 가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2022년 1월이기 때문에 2022년 올 한 해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근데 내년, 내후년, 앞으로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1월달 아직 시작한 첫 달인데도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를 매우 암울하게 전망하는 뉴스들도 많고 사람들도 서서히 느껴가고 있습니다. 벌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의 시가 마른 정도죠. 경매 물량도 폭증하고 있고 사람들이 벌써부터 집은 사면 안 되는 위험한 자산이야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산 시장은 심리가 최우선입니다.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실물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미 설날 구정 앞주인 이번 주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명절 전주가 되면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나름 뭐 힘들다 그래도 그래도 선물을 주고받고 뭐 그래도 이렇게 구정을 이제 정말 새해 첫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조금은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상 지금 이번 주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왜? 설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2월 1주차부터 더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는 모든 것이 하락한다. 불패 강남마저 직격탄을 맞았다. 라는 이런 살벌한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2700을 겨우 턱걸이한 수준인데 이 수치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뭐 원달러 환율도 뭐 1198원 60전을 마감해서 그냥 사실상 1200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는 거죠. 최근 가격도 2.1% 작년 말 대비해서 0.3% 0.3포인트 상승한 상태라는 거죠. 국제금리 상승은 반대로 얘기하면 국제값 하락을 뜻하는 건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죠. 비트코인은 더 심하죠. 거의 반토막이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일도 안 좋을 가능성, 모레도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많죠. 점점 더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1.25%인데 2%가 되려면 0.25%씩 3번만 올리면 2.0%가 되는 거죠. 올해 1월달은 빼고라도 나머지 기간이 11달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11달 동안 3번 안 올릴까요? 대략 3번만 올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중금리가 폭등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뭐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어쩌면 올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일부 떨어져서 조금씩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요? 그런 우려까지 든다라는 거죠. 미국은 뭐 분위기를 조금 약하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의 뭐 수위의 조절은 있겠지만 결국 2022년을 시작해서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는 상승기에 접어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 말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혹독한 양털깎기를 할 거라는 거죠. 양털깎기가 뭡니까? 양을 토실토실 살찌워 놓고 잡아서 털을 다 깎아버리는 거죠. 털을 뺏긴 양들이 추위에 얼어 죽든 말든 개의치 않는 거죠. 일부러 양털깎기를 하려고 그 전에 잘 먹이는 거예요. 포동포동 살찌게. 너무 많이 살쪄서 잡으러 갔을 때 제대로 도망도 못 가게 뒤뚱뒤뚱 걷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일 둔하게 움직이는 양들부터 먼저 잡아서 털깎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지금 이미 비대하게 뚱뚱해져 있는
양이 아닌가 싶은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그 양주인이 와서 이제 깎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제 이르러 있는 거죠.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산시장의 거품이 심하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얘기하듯이 회색 콜붓으로 치부해버린 거죠. 분명히 눈에 띄는데 너무 자주 보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저런 색깔의 코뿔소가 있나 보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닥쳐 있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나 정부부채의 우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바라는 대로만 세상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두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경제 현실은 되게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되게 힘겹고 되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 보면은 유튜브에 중간중간에 무슨 광고가 뜨냐면 카드값이 부담스럽다면 쿠팡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보라 라는 그런 광고가 곧잘 보입니다. 뭐냐? 지금 네가 하나의 일을 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거 안다. 그러니까 너 투잡해, 쓰리잡해, 알바해. 남는 시간이 어딨어? 네가 쉴 시간에 여유 부릴 시간이 어딨냐? 그 시간에 너 나가서 배달 한두 개라도 더 해. 그렇게 해서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벌어서 너 이자 내야지. 생활비 해야지. 빚 갚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배달 일해서 월 1,300만 원 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자극적이죠. 20대 되게 젊은 친구들이 그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도 바짝 당겨가지고 저렇게 일하면 내가 지금 무리하게 비투 연끌 해가지고 진 빚을 갚을 수 있나 보다. 저 사람이 1,300을 벌었으니까 내가 1,300까지는 안 해도 한 5, 600 정도 벌면서 배달 일 해가지고 한 5, 600 정도 벌면 저거 한 몇 년 바짝 하면 아니 그래 내가 빚진 게 2억인데 3억인데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죠. 실상은 배달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오토바이 사야 돼, 각종 사고 같은 것들 발생하면 보험료 늘어나,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뭐 되게 빨리 움직여야 되고 신호위반하면은 과태료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얘기들은 앞에 얘기하지 않죠. 1,300만 원. 그냥 되게 극소수가 버는 그 번 돈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유혹하는 거죠. 뭐 매사에 뭐 모든 일들이 그런 식이 아닌가 싶은 거죠. 구질구질하게 일해서 300만 원 벌고도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이런 되게 자극적인 썸네일, 뭐 문구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세상에 만만하고 쉽고 수월한 일만 다 있다라고 하면 누가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뭐 지저분한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사는 게 쉽고 막막하면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만만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돈을 잃고,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눈먼 호구들이 돼줘야 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누가? 부자들이, 극소수들이. 세상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의 그 실수와 잘못을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저같이 기가 얇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거죠. 투기하는 거죠. 연끌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고초를 겪고 한두 번이 아니라 꽤 많은 그런 수업료를 내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 이후에나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약간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제가 살아오면서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봤지만 아직도 누가 유혹스러운 얘기 조금이나마 탐욕스러운 얘기들을 하면 귀가 얇아져서 혹해서 머릿속으로 뭐 회전 머리 굴려가지고 뭐 돈 벌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제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
그 도박하려는 그런 DNA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줄어야 되는데,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뉴스를 보고 기관 뭐 자료나 여러 가지들 보면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좀 현실을 좀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이 이 험난한 세상에 저와 저의 가족의 안위를 안전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쪼록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란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투리가 여전히 심하고 목소리가 좀 둔탁하고 표정이 밝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미비한 점들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봐주시고 거슬리는 부분,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스스로 반성하고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